자, 어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선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당원들의 관심도 지금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뉴스 현장에서는 4명의 당권 주자들에게 직접 전략과 승부수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오늘은 안철수 당대표 후보 나왔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김자 앵커가 준비한 우리 코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뉴스 현장은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안철수 후보가 출연하시는 동안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안 후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한 후보께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바일 투표가요 35%에 육박을 하고 전당대회 높았던 이유, 또 일부에서는 2강이었는데 1강 3중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안철수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1강 3중 아니죠.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 김기현 후보가 전면 공격하거든요. 그거는 2강이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확인을 했더니 이미 지난번 전당대회 그 투표율을 넘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점 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당원들이 개혁에 대한 그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특정한 후보를 지금 밀려고 하면은 네. 대부분 25% 정도에 그칩니다. 예. 그런 조직 동원표는 한 25% 정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벌써 지금 45%가 넘었다는 말은 당원들이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진다.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로 개혁적이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 예. 그 열망이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그 모바일 투표가 지금 많이 나온 것은 본인에게 지지가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길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기자회견도 매우 인상 깊게 봤는데요. 안 후보는 지금 결선 투표까지 가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김기현 후보의 리스크가 총선으로 가는 길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 영린에 해당되는 것이 그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아마도 다음 총선 때가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더 이상 총선 지휘를 못할 겁니다. 오히려 더 도덕적이고 개혁적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지휘를 할 텐데 네. 그럴 때 우리 당대표가 부동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대표가 되면 네네. 우리는 총선에서 집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막고자 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요. 이제 뭐 여러 다른 분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국민의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 때 그렇게 하셔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잘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어요? 오히려 저는 잘못된 비유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국민의당이 38석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그래서 3기 이래 최대의 정당을 만든 한국 역사에 남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민주당보다도 정당 득표율에서 앞선 정말 지금 한국 정치사에서 유일한 그런 경우입니다. 예. 아마도 앞으로도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김기현 후보 같으면은 그런 전국 정당에 대한 그런 것들도 지휘를 해본 경험도 없고 네네. 울산에서 20년 동안 자기 선거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은 못 되죠. 저는 오히려 전국 선거를 지휘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없었던 새로운 신기록, 예. 신기록을 세웠던 그런 후보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요. 네. 하나만 좀 추가로 본인이 그렇다 생각을 하시면 그럼 이번 내년에 있을 총선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또 어떤 인물들과 함께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로 경쟁력 있고 이길 수 있는 시스템 공천을 할 겁니다.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인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사실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 순번을 당대표가 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저는 당원들에게 돌려드릴 겁니다.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번호를 정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현역 의원들 중에서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도 당원들이 심사위원단을 만들어서 배심원단에서 뽑을 겁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네. 자객 공천을 할 겁니다. 정말로 민주당에서 이 당의 그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당을 많이 괴롭히고 정말로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은 네. 정말 그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총력을 다 쏟을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시스템 공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께서는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윤심이 없다고 하신 말을 100%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요. 전에 토론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좋아하냐 이 질문에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하신다면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과의 소통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이미 증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할 때 네. 그 2달 동안 정말 문제가 없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그 약속한 날 그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할 때 국민들은 1시간만 보시지만 사실은 그 뒤에 100시간 정도를 거기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이견이 있으면 서로 조율하고 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당선자의 결자를 받고 예.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해서 그때 110개나 되는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도 하나도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미 저는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관계가 돈독하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제기하셨어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고 뭘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기를 하신 겁니까? 저는 그게 대통령께 큰 폐가 되는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사실 그때 어떤 수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사실 그때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행정부에서 입법부의 그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근데도 네. 제가 그때 말을 안 했었던 이유가 저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를 했지만 네네. 제가 당대표로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당원들이 대통령과 그 전직 대표와의 그 갈등 때문에 상처도 많고 예. 민주당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 와중에 저까지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잠잠고 있었던 것인데요. 근데 또 이번에 이런 오히려 반대로 이 행정부에서 입법부에 이 지금 현재 전당대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안 후보께서는 당 선관위 행보에도 좀 아쉬움을 드러내셨거든요. 이번 전당대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좀 이렇게 보시는 관점도 있나요? 그건 당원들도 이미 다 아십니다.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문제제기. 토론회 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 이제 연설회 때입니다. 예. 그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선관위에서 전원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셨죠. 예. 근데 그와 반대로 이번 사건이 생긴 일이 사흘 전인데요.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이 사흘 전인데 예. 저희들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흘이 지나도 예. 아무런 그런 행동이 취해지지 않습니다. 예. 이런 거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그 김기현 후보가 앞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투기 의혹이 되는데 이 이야기가 계속 돌면서 야, 이 전대가 진짜 이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게 아니냐. 비전보다는 진흙탕 싸움. 어차피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대표가 나와야 되는 그럼요. 상황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흙탕으로 가는 싸움. 저는 이건 예방주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 영린에 해당되는 이 부동산 문제가 예. 대표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요구하는 것이 예.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만 하면 된다. 저는 그것만 요구했을 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가장 기본적인 땅값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해명조차도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김기현 후보가 해명을 하진 않았. 예, 했다고로 해명을 기억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에 해명을 안 했다는 겁니까? 지금 보시면은 예. 저 빼놓고 나머지 세 분이 다 저 예. 법조인입니다. 예. 근데 법조인들이 한결같이 그건 해명이 아니다,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사 의뢰를 했는데도요? 예, 했는데도 아니, 수사 의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려면은
전당대회 끝난 다음이니까 그거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예. 지금 한 해명 자체가 법조인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앞서 또 단톡방 관련해서 해당 행정관 고소고발 여부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공무원은 정치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7조에 기록돼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 또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제 SNS에 저희 그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끼리 이제 질문을 좀 올려주는데 한번 좀 네. 띄워봐 주시죠. 자, 준비가 안 됐습니까? 자, 먼저 준비가 되는 게요. 자, 인상이 많이 다르다. 이게 뭐 아이디가 유니 씨라고 되어 있네요. 눈썹이랑 눈빛 등 인상이 과거보다 강해졌다. 본인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나름대로 그 시점에 맞는 그런 표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그냥 예전에 처음 정치를 했을 때 어떤 경우에도 저는 표정이 같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감정 그대로 제 표정도 함께 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국민들이 그게 전달이 된다.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많이 바꿔주신 점인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10년 후에 정치인 안철수 어떤 정치인이 돼 있을 것 같습니까? 대통령입니까?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제 목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예, 예. 어떤 제가 뭐가 되겠다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저는 G10에서 G7을 거쳐서 G5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